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각이 4시 반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퇴근 시간이라 몸이 지칠 때예요. 그래서 텐션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텐션이 낮아도 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는데 그래도 1학기 때처럼 서비스다. 이제 물론 이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서비스다.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학생반은 제가 5반, 6반은 프린트 6장에서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반 1, 2, 3반과 4반은 정한쌤이 프린트를 나눠줬을 겁니다. 그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업할게요. 일단은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이제 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수업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북한에서 시험 문제가 대략 8개 정도 나올 거예요. 8개면 뭐 더럽게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북한 분량이 제 6장 중에 3장이 북한이고요. 나머지 자연관, 과학관, 상가, 죽음 해가지고 북한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 8문제일 거예요. 8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북한에 보시면 첫 번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북한을 부적, 우리의 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한 결의, 우리의 한 민족으로 봐야 되냐?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북한사의 모습, 북한의 정식 명칭, 우리가 북한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만 북한의 정식 명칭은 뭐냐? 조민인공입니다. 조민인공. 조민인공.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줄여서 조민인공. 조민인공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끔 왜 민주주의예요?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 아닌데? 라고 하지만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줄여서 조민인공.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조민인공. 물론 여러분들은 저게 뭐야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는 쓰는 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북한의 정치. 북한의 정치는 상당히 특이하죠. 3대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3대 독재. 그래서 체제. 북한의 체제를 보시면요. 조선노동당. 일당제죠. 북한의 일당제예요. 일당. 우리나라는 일당제의 반대말이 다당제입니다. 다당. 우리나라는 다당제예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등등 많잖아요. 당이 여러 개다. 반면에 북한은 당이 하나다. 일당제라고 합니다. 이거 지우고 일당제, 즉 조선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과 권력을 통제하고 독재하는 체제, 이거를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북한만의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이다. 그 다음에 3대가 이어서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라고 하죠. 김일성, 즉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아들인 정은이, 김정은. 이게 3대가 통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같은 경우에 일성, 정일, 정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와, 저 사람 배운 사람이다, 지적이다, 훌륭하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령과 당을 우상화한다. 북한에 가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극기가 있지만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부자의 사진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신처럼 보시죠? 솔방울을 수류탄처럼 던졌다, 폭탄으로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우상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군사력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선군정치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먼저 한다. 3분 시간 때 배웠죠. 군사력을 먼저 한다. 선군정치. 이거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핵무장과 경제건설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핵무장을 되게 중시하죠. 군사력이 최고다. 군사력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핵폭탄이든 뭐든 되게 군사력에 많이 쏟고 있잖아요. 그걸 선군정치라고 합니다. 선군정치. 그리고 이게 보이는지 잠깐 볼게요. 잠깐만. 잘 보이는군요.
체제 위기 극복과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강성 대국로, 우리나라는 강성, 힘이 세다. 강성 대국, 크다. 강성 대국. 우리나라는 힘이 세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다. 강성 대국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론, 이거 좀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론. 이게 북한의 특이한 특징인데요. 사회주의 대가정론. 이건 무슨 말이냐? 마의 동그라미 두 번째, 사회주의 대가정론. 아버지를 수령.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김정은이죠. 아버지를 수령으로, 어머니를 노동당인, 노동당. 좀 지울게요. 그리고 자식을 국민인, 인민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옛날부터 배워요.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인 인민은 아버지, 수령, 김정은의 말과 노동당, 조선노동당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요, 북한의 체제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자연적인 이치, 자연적 이치라고 할게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야, 인민, 너희들이 우리 조선노동당과 수령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거, 수령인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인 엄마의 말을 인민이 잘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를 공고화, 강화, 체제 강화를 위해서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네, 그리고 여기 설명 적혀있죠? 아버지를 수령, 어머니를 당, 자녀를 인민으로 비유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인민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이 수령과 당에 충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집단주의 도덕 규범이다. 효도하는 건 자연의 이치야. 효도하지 않으면 너 불효자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효도하듯이 수령과 노동당한테 효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됐으면 여자 반에는 정한쌤한테 여쭤보시고 남자 반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해 반가 세 번째, 북한의 경제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도 신기하죠? 중국을 다녀봤지만 중국과는 좀 달라요. 보시면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가장 큰 특징은 계획경제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노동당이 계획을 해요. 1년에 치마는 몇 벌 필요할 것 같고, 스타킹 몇 벌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젓가락 몇 개 필요할 것 같고, 군필요 몇 개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다 계획에 따라 맞춰서 생산하고, 그걸 인민들한테 배분합니다. 나눠줍니다. 배급이죠, 배급. 그래서 배급제였어요. 배급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국가가 생산수단과 생산가정, 분배까지, 분배 권한 및 가정 등을 모두 소유하여 경제활동은 국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통제된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사유재산을 모두 다 압수하는 거 생각해요. 북한이라고 하면요, 사유재산이 없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 건 아닌데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북한에 사는데 조선노동당에서 쌀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소식자예요. 사실 많이 먹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 밥 한 공기 먹을 때 전 반 공기 먹어요. 그 반 공기를 아껴서 돈을 모았네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처럼 제한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당구장 표시.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계획경제가 무너졌으며 막대한 사유재산을 지닌 사람, 물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는 텐션 높게 목소리도 크게 하는데 뒤가 좀 모르겠네요. 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이다. 왜 이중적이냐?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우리한테는 주적. 우리한테는 맨날 미사일 쏘고 핵폭탄 실험하고 무서운 적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되는 한민족이잖아요. 여기는 뭐 갈등, 또는 뭐 대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요, 한 가지 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북한 나쁜 놈들이야, 빨갱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돼야 되는 한민족이야.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 존재이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방금 두 번째, 북한을 관찰할 때, 북한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예제적 관점, 외제적 관점, 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개를 짬뽕한 중간적,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미안해요. 중간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렇게 뭐 대충 그립시다. 북한을 바라볼 때 나만의 시선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시선에서 북한을 보는 거예요. 북한의 시선에서 북한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내재적 관점.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 북한 사회를 그들이 설정한 이념과 논리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옹호를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설정한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3대 세습은 왜 하지?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만의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북한은 백두혈통이라는 3대가 세습을 했고 이걸 왜 세습했을까? 아, 백두혈통은 마치 중세시대 그 왕족처럼 정말 특별한 지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할 때 백두혈통이 최고야. 백두혈통이 지도하기에 딱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북한이 설정한 관점에서, 북한의 세계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 이게 우리가 다나카, 여러분 다나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꿈이나 호스트바에서 다나카상, 다나카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한국인 김경국 개그맨이지만 다나카만의 제2 컨셉,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요, 북한의 세계관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 장점은 북한의 그 사회 문화적인 모습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어요. 북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관찰 가능합니다. 적나라하게 관찰 가능한 대신에 단점은 뭐냐? 여기 적혀 있듯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무비판적. 북한의 세계관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북한은 잘못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백두혈통은 지도자 수업을 받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하기 가장 적당한 사람들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독재인데. 이것처럼 내재적 관점은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비판 없이 그냥 북한이 옳아, 북한은 괜찮은 나라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외재적 관점. 왜라는 말이 적겠죠? 왜? 이제 북한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나카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김경국이야, 개그맨이야 이렇게. 북한이 설정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을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또는 미국의 관점에서, 즉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또는 시장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재적 관점,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외부인, 밑줄 치세요. 외부인의 시각. 외부인의 시각. 외부인의 시각에서 이제 북한을 바라봄으로써 북한 사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관점이나 북한의 실상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줘요. 이상한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3대 세습이다, 배급제다, 어쩌고. 이상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 지나치게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역시나 단점이 중요하겠죠. 단점이. 이거의 단점은 얘는 너무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얘는 북한을
너무 비판적으로 뭐 말을 그대로 하자면 지나치게 부정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봐요. 북한이라고 해서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김일성 종합대학교가 세계 대학 순위가 더 높을 거예요. 과학기술 뛰어납니다. 학폭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나침이 너무 심해지면 적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이미 북한을 적으로 보잖아요. 한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 시험 문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확실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단점을 알아두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두 개를 짬뽕시키면 되겠죠?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두 개를 짬뽕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얘기예요. 단가로 세 번째.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과 함께 평화교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지며 북한이 내세우는 모습과 실제 모습을 일치하지 않게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인권, 자유, 지우라 적혀있네요. 오타예요.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개를 짬뽕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러면 이제 1페이지 끝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좀 이야기를 줄여야겠군요. 잠깐만요. 네, 16분 촬영을 했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제가 1학년 수업에 들어가면 1학년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머리 언제 잘라요? 이게 선생님이 3페이지까지 다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재난 문자 때문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2페이지부터 다시 촬영을 해야 돼. 선생님이 매우 힘이 드는데 미쳐버리겠네. 얘도 최대한 텐션을 높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자, 북한 주민들의 생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첫 번째 정치적 생활. 사실 이 북한 주민들은요 정치적 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사실상 정치적 생활을 못합니다. 보시면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북한법에 따르면 일반 평등 직접 선거의 원칙이 있으나 비밀 투표를 하긴 하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개적 찬반 투표에 가깝다. 얘네들을 투표하는 거 보잖아요. 뻥 뚫려 있는 데에서 그냥 찬반 투표를 합니다. 사실상 정치적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민주주의 시민이 아니라 신민. 그러니까 조선시대 백성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생활만큼은 백성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생활. 북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보시면 과거에는요, 제가 앞서 말을 했지만, 배급제. 북한의 계획경제에 의해서 1년에 옥수수 몇 킬로, 쌀 몇 킬로, 보리 몇 킬로, 생선 몇 킬로,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계획경제에 의해서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한 20년쯤, 30년쯤, 1990년대쯤에는요, 북한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계층 직업에 따라 차등 배급하였으나 20년 넘는 경제난으로 실질적으로 배급만으로 생존할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장과 같은 장마당, 암시장이 발생했다.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은 어떠냐? 보시면 여기 중국식 부분개혁을 실시한다. 부분개혁. 제가 날려먹은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아마 북한에서는 중국의 모델이 가장 좋다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귀신인 줄 알고. 예, 부분개혁. 왜냐하면 북한도 옛날에 계획경제 공산주의 사회에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개방하면서 세계 2위, 미국 바로 밑에죠. 미국 바로 밑에 세계 2위 국가가 됐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보시면
또 했던 얘기를 또 하느라 매우 진이 빠지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는요 서로 러시아와 북한, 중국과 북한이 서로 교환, 서로 수입과 수출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북한이 왕따라고 생각하는데 왕따 아니에요? 왕따 아니에요. 북한과 교류를 하는 아프리카 지역들도 많습니다. 북한은 수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 나성 여기 적혀 있죠. 나성 경제 특구, 신의주 경제 특구 여기 적혀 있죠. 좀 왼쪽에 접경 지역에 부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밑에 계획 경제를 근본으로 하되 세계 시장 질서에 편입하여 부분적으로 해외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생활. 이게 했던 거를 꼬아서 매우 지치는데. 세 번째, 사회적 생활. 오케이. 정치적으로는 개판이고 경제적으로는 부분 개혁인 거 알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자, 사회 문화적 분위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탕금중만의 분위기, 칠금중만의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가를 보시면 집단주의라 적혀 있어요. 집단주의. 집단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개인주의예요. 말 그대로 집단주의는 집단을 위해 사는 거라면 개인주의는 개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보시면 집단주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말처럼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집단은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을 말한다. 말 그대로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살고요. 집단은 개인을 위해서 살아요.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말은 진짜 좋아요. 말은 정말 좋은데 현실은 서로 막 감시를 합니다. 서로 감시하고 얘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한국 문화를 보고 있는지 신고를 할지 서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세상 아닙니다. 반면에 개인주의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예요. 대한민국의 분위기. 대결을 하고요.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전교 1등 하고 싶고 쟤도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시우도 전교 1등 하고 싶고 준서도 전교 1등 하고 싶고 형준이도 전교 1등 하고 싶고 서로 전교 1등이라는 한 자리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집단, 탕금중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분위기, 개인주의는 나만의 분위기.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왔을 때 이 개인주의를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가짜 사나이에서 4번은 개인주의야 그런 말 있었잖아요. 개인만을 위해서 산다.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적 생활. 나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생활을 하냐? 북한의 문화생활. 북한은요 지금 이제 아바타 2 물의 길이 나왔는데 그런 거 못 봅니다. 미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나이키나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못 봐요. 북한에서 대한민국 드라마 보잖아요?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생활, 어떠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냐? 북한의 정권을 찬양하는 문화는 괜찮아요. 우리 김정은 수령님 살 빼면 엑소 티오 닮았어요. 김정은 당당한 풍채 멋있어요. 우리 조선노동당 최고예요. 그럼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문화나 드라마, 영화는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면 문화생활, 당에 의해 통제되며 문학이나 예술은 북한 정권 옹호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문화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해도 우리나라 국회를 비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고 조선노동당을 비판하는 순간 나는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만 하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거고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우리한테 지내는 의미. 그러면 이제 북한 내에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냐? 그럼 첫 번째,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야 된다. 즉 정권과 국민을 또는 인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즉 북한을 보면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 여러분들이 일본을 좋아할 수도
미안합니다. 말이 꼬여서. 일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일본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 국민과 일본 정권은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정권 역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저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내가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통치자와 그 국민은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국민이 그 정권을 만듭니다. 국민이 정권을 만드는데 북한에서는 투표를 못 하잖아요.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북한 정권은 주민을 억압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한다. 북한 정권은요, 미사일 쏘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쁜 짓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민들, 국민들은요,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동반자이다. 인민들은 동반자이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은 개판이에요. 보시면 북한식 인권 기준, 우리식 인권, 북한식 유엔에서 야 북한 너희들 인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고 있다. 이사도 못해, 직업도 마음대로 못해, 너무 침해하니까 좀 완화시켜라, 인권을 존중해라 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웃기게 야 우리는 북한만의 인권이 있다, 우리식 인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인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위 단계인데 생존권 침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해 경제난과 식량난 등으로 인하여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아까 말했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진짜 적으면 5배, 10배 훨씬 많을 거예요. 생존권을 위협받고요. 자유권. 얘네들은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 직업 선택, 주거 이전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어디 지역으로 이동 갈 때요, 정부가 허가해줘야 돼요. 해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함경도에 있다가 평양으로 갈 때 나라에서 너 갈 수 있어? 너 가도 괜찮아? 그렇게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절대 외국 가는 거 아닌데도. 이처럼 자유란 게 없다. 평등권 침해. 이 북한은요, 평등권. 출신 성분을 따져요. 즉 연자제 같은 거예요. 연자제. 너의 아버지가 북한에서 별을 달고 있는 포스타다. 그럼 그 자식도 2스타, 3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후광, 아버지의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북한 건국에 정말 큰 공을 세웠어요. 그 자식 역시 능력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어머니가 북한 사회에서 역적이에요. 정말 나쁜 범죄자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좋은 직업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출신 성분을 따져서 평등권의 침해가 되고 계층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세 번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회가 비판하고 있다. 유엔에서 너희들 인권이 개판이니까 좀 손 좀 봐라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객선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한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백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가게는 무엇인가? 많이 이상하죠? 북한 이탈 주민. 말 그대로 북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옛날 말에 의하면 탈북자, 지금 말에 의하면 새터민, 새로운 터전을 찾아온 우리 민족, 줄여서 새터민. 말 그대로 북한이 싫어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냐? 첫 번째 심리적 어려움. 심리적으로 쫄려요. 왜 쫄리냐? 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북한에서는요, 내 자식이 또는 내 아버지가 탈북을 하면요, 그 자식은 북한에 남아 있는 자식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인 아오지탄강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나와 있는 가족들이 혹여나 감옥에 끌려가지 않는지 또는 총살을 당하지 않는지 걱정이요. 그리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고독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으로 인한 어려움. 여러분들은 전학을 가도 내가 거기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공부 잘 할 수 있을까? 무서워해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요 나라를 바꾼 거잖아요. 나만의 대한민국 사회에 친구도 없고요. 너무 외로워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3페이지 연속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거 또 했던 부분을 잠깐만요. 또 영상이 잘릴까봐. 다행히 영상이 잘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 당연히 심리적 어려움은 당연한 거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북한에 예를 들어 북한 돈으로 한 10억 정도 있어요. 북한 돈으로 10억 정도 있는데 그 북한 돈이 우리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냐? 불가능하잖아요. 북한에서 아무리 부자여봤자 남한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시면 일단 취업부터가 안 돼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북한에서의 자격증이나 학력이 인정받기 어렵다. 북한에서는요, 내가 의사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의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북한의 자격증은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학력이 인정이 안 된다. 내가 북한에서 최고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나왔지만 대한민국에 온 순간 나는 대졸이 아니에요. 학교 자체를 다닌 게 아닙니다. 학력이 인정 안 되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요. 소위 말하는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나는 북한에서 의사를 했으니까 남한에 내려가서 의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의사를 못해요. 현실은 의사를 못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북한에서 의사로 정치가로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남한에서는 자기가 원했던 삶을 못 삽니다. 농사 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북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편견. 북한 사람들은 다 없앨 거야. 북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일 거야. 북한 사람들은 안 씻을 거야. 더러울 거야. 그런 편견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적어도 대학교는 나와야지, 영어를 몇 점 받아야지, 토익은 몇 점 해야지, 키는 몇 센치여야 되지, 결혼할 거면 돈은 얼마 있어야지, 자식 키울 거면 돈이 얼마 있어야지, 그런 능력들. 너무 빡세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나만 괜히 내려왔다, 그냥 북한 돌아갈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빡센 능력을 요구한다, 북한에 비해서. 그리고, 쓸게요. 세 번째,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 북한의 집단주의야. 아까 제가 말했죠. 북한은 집단주의지만 남한은요 개인주의예요. 남한은 개인주의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집단은 개인을 위해서 서로 밀고 끌어주는 역할이었다면, 개인주의는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 알 바노 누칼형 이런 거예요. 누가 칼로 흠박했냐? 내 알 바 아님. 이게 바로 개인주의의 표본이죠. 나만 피해 안 보면 돼. 그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내가 1등 해야 돼. 제가 떨어져야지 내가 붙어. 제가 시험 망해야지 내가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런 경쟁이 너무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 차이의 어려움. 문화적 언어적 차이. 우리는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제 전쟁을 멈추자가 아니라 휴전. 야, 잠깐만 쉬자.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언어가 달라요. 한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교류 없이 70년을 넘어왔기 때문에 하는 말과 하는 문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나 쓸게요.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과 통일의 과제. 방금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사는 일은 통일 준비 과정에 해당된다. 체험판이라는 거예요. 체험판. 어차피 통일하면 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돼요. 북한 사람들 10명과 함께 살기 전에 북한 사람들 1명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맞죠? 미리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북한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판.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 편견과 차별이 아닌 열린 시각과 관용의 자세로 남한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 즉 우리는 배려를 하고 국가는 그들을 지원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을 잘하고 대한민국에 적응을 다 했어요. 그러면 통일했을 때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잡이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잘 못 가요. 절로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무서워요. 근데 미리 탈북해서 미리 북한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이 있네요. 그러면 통일했을 때 대다수의 북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처럼 살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살려고 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일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좀 지우고. 그리고 이제 1번.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이 왜 필요한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분단으로 겪는 고통과 손실. 방금 첫 번째. 군사적 충돌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평화로운 삶을 위협받는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끌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히 심해요. 북한만 아니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고 군사적 대치하고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시켜요. 계속 강화시키다 보니까 서로한테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요, 미국은 공격받을 걱정을 안 하죠.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9.11 테러가 일어났지만 그거 말고 미국 본토 아메리카가 공격받을 일은 진짜 없어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받을 일은 있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경우. 그러니까 평화로운 생활을 못할 수가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두 번째, 남북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 남북 이산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데 아들이, 손자인 나는 남한에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아픔과 실향민.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아프죠? 시간 가는 사람 좀 너무 많죠? 세 번째. 70년간 분단으로 인하여 민족의 이질화. 아까 말했습니다. 패스. 네 번째. 지속적인 갈등과 분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자꾸 싸우니까 돈이 깨져요. 근데 돈이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당장 표시 적혀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할인. 한국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보기부터 읽을게요. 밑에. 같은 가치를 지닌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해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OECD 선진국 기준 40%, 신흥국 기준 25% 정도 평가 절하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 10조를 투자하려고 해요. 1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투자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남한에 투자를 했다 칩시다. 10조짜리 공장이에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요. 빵 하면 이게 터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외국인의 10조는 누가 보상해줘야 돼요?
미사일 쏜 북한이 보상해줘야 되죠? 근데 북한이 보상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못 해주겠죠. 그럼 대한민국, 남한이 보상해줘야 될까요? 왜 줘요? 북한이 쐈는데.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 10조가 그냥 공중분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전쟁이 날 수 있는 남한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10조짜리 공장을 지으면 미사일로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나의 이 10조짜리 공장이 뭐 진짜 천재재변, 뭐 지진이나 그런 걸로 사라질 일은 없잖아요. 지진이나 뭐 토네이도로 태풍이 나서 망하면요, 미국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선 전쟁이 없는 나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가치가 한 500조 정도 될 거예요. 500조. 근데 삼성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500조가 아니라 한 1,500조? 1,000조는 넘을 거예요. 1,000조는 쉽게 넘을 거예요. 애플이 삼성보다 기업 가치가 훨씬 크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도 깎아먹지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나라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지우고 통일의 필요성.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냐? 간단한 첫 번째, 한반도와 동북아 아시아, 우리 아시아 지역,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우리 통일하면 더 이상 핵에 대한 무서움이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현할 수 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기여할 수 있다. 더 이상 북한식 인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인권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세 번째, 한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회복된다. 북한이 생각하는 고구려와 남한이 생각하는 고구려가 달라요. 다시 한번, 북한이 생각하는 고구려와 남한이 생각하는 고구려의 역사가 다릅니다. 통일했을 때 이 역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크죠. 남북한 경제 발전과 변형의 계기가 된다. 발전의 계기가 된다. 자,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을 통해 국력이 증가한다. 즉, 대한민국의 돈과 북한의 노동력을 통해 국가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소모성 비용인 국방비를 줄여 복지와 교육에 투입이 가능하다. 국방비는 미사일 쏘면 끝이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키면 더 산출되잖아요. 이것처럼 소모성 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성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육로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 때 배웠겠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가지고 부산서부터 러시아를 지나서 북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북유럽, 뭐 이탈리아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한 15일 걸릴 거예요. 15일? 뭐 21일? 근데 기차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바나나를 수입할 때 비행기로 수입하는 게 더 쌀까요? 기차로 수입하는 게 더 쌀까요? 물론 배도 싸고 기차도 쌉니다. 근데 비행기가 제일 비싸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요. 4페이지. 영상이 끊기지 않았는데 좀 볼게요. 다행히 끊기지 않았네요. 4페이지 얘기 잠깐 하고 선생님 추운 관계로 패딩을 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잘려서 말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종종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병찬이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전병찬, 병찬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미남입니다. 근데 그 눈도 진돗개를 닮았고요. 가끔 병찬이가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이렇게 웃는 거 보잖아요. 보조개도 너무 예뻐요. 잘생겼어요. 근데 어디서 다 깎아먹냐? 행동이 바보 같아요. 막 저한테 신고하러 올 때도 선생님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막 노래도 부르는데 노래도 이상한 걸 불러요. 막 되게 멋있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노래 부르고 장난도 진짜 소위 말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1, 2학년처럼 장난을 칩니다. 그걸 보면 저는 그냥 귀여운 동생 같아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학생이 이걸 보면 정남이가 떡 떨어질 거예요. 아, 저 새끼 봐라. 정남이가 떨어질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병창 디스카운트. 행동으로 외모를 다 깎아먹는 거예요. 얼굴값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찬이가 공부를 좀 하고 말도 좀 과묵하고 그리고 살을 조금 빼면 와 우리 학교 최고 미남일 겁니다 라고 선생님은 망상을 해요. 이렇게 망상을 합니다. 4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해요. 통일의 의미.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통일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리적 의미. 이 지리적 의미는요, 단순하게 땅덩어리가 커졌다. 국토가 통일을 통해서 땅덩어리가 커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권의 확대. 생활권의 확대. 이게 사실상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예요. 북한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섬나라입니다. 근데 통일하는 순간 육로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등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치적 측면. 정치적 의미라고 할게요. 체제의 통일, 즉 북한의 계획경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할 시장 자본주의를 통합함으로써 체제가 하나로 됩니다. 서로 다른 정치 체제,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단일화하고 하나의 헌법, 정부, 국가 수립을 의미한다. 남북 간 단일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분단 극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최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권과 남한의 정권이 통일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경제적 측면, 경제적 의미. 경제권의 통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지만 통일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남한 체제에 따른 통합을 추구한다.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경제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남한의 정치체제와 북한의 정치체제가 통합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맞아. 남한 사회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미 체제 경쟁, 그 다음에 경제적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승자를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회 문화적 측면. 아이고, 이것도 빨간색으로 쓸게요. 사회 문화적 측면. 아까 말했죠. 북한과 남한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분단도 70년이 넘다 보니까 이지자가 심해서 언어와 역사와 문화가 다릅니다. 그게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질성을 없애고 남북 주민들이 내적 의식과 가치관, 생활 방식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내적 통합을 이룬 상태야말로 적혀있네요.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다. 정도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밑에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요. 오늘 또 수업한 내용을 또 수업하다니 너무 힘든데. 두 번째, 통일한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야 할까?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당장 첫 번째, 아까 말했죠. 통일을 할 때는 정치적인 체제와 경제적인 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통합한다? 모르면 바보예요. 등신이에요. 남한 사회를 중심으로 한다. 남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여기다 쓸게요. 통일한국. 통일한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된다. 모두 국민에게 자유롭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여야 되고, 경제는 아까 말했죠. 시장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게 시장 경제 체제죠.
경제 체제. 뭐 자본주의를 얘기하면 자본주의.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시장 자본주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이긴 사람 따라가야죠. 굳이 진 사람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자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른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주는 복지국가여야 된다. 그래서 뭐 수정자본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굳이 몰라도 괜찮아요.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세 번째, 이거 좀 지울게요. 세 번째, 문화. 문화는 뭐 K-pop, 두노 뭐 방탄소년단, 두노 아래, 예. 문화적으로는 예, 수준 높은 선진국가가 돼야 된다. 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다원주의에 입각해야 된다. 다원주의. 한 가지의 문화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열린 자세. 아, 나 일본 싫어. 일본 문화 안 받아. 나 중국 싫어. 중국 문화 안 받아. 러시아 싫어. 러시아 문화 안 받아. 그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야 된다. 그 두 번째,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다고 전통 문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전통 문화도 존중해야 됩니다. 김치, 식혜, 떡볶이, 수정과 한복, 한옥 등등등 이런 전통적인 문화 역시 계승을 해야 됩니다. 온고지신.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배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요, 배를 돌리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등을 마주 보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배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배를 보고 얘기해야지. 여자친구랑 말할 때 배를 돌린다. 싸우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배타라는 건요, 다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는 거예요. 배척, 싫어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얘기고요. 네 번째, 당연히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비둘기가 돼야 된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나 이해가 안 된다. 여자 반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정한쌤한테 여쭤보시고요. 남자 반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엎드려 뻗쳐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모른다는 건 엎드려 뻗쳐 하세요. 이게 수업을 진짜 하면 이렇게 장난을 치면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저 혼자 수업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썰렁합니다. 통일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통일을 하게 되면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보시면 오랜 분단에 따른 이지라로 인한 혼란. 서로 떨어진 지 10년이 넘어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개인주의인데 저는 집단주의네. 북한의 말과 우리나라 말이 안 맞네. 북한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안 맞네. 서로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소한 언어와 생활 양식으로부터 사고방식, 역사 해석,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큰 차이가 발생하여 국민의 내적 통합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두 번째, 남북 주민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빈부격차가 커요. 근데 그때 북한 사람이 들어오면, 통일하게 되면요, 더 커질 거예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빈부격차가 큰데 북한 사람이 들어오면 남한 지역에 사는 사람과 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게 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왜 우리 북한 주민들 무시하냐? 남한 사람들은 우리 북한 먹여 살리다가 허리 휜다, 죽겠다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 밑에 읽으면 남북한 주민은 소득 수준, 삶의 질, 생활 여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차별 등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통일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갈등. 통일은 돈이 많이 들어요. 통일할 때 그 돈을 누가 내냐?
북한도 내겠죠. 북한도 내겠지만 대다수가 대한민국 남한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요, 아, 저 빌어먹을 북한 놈들 때문에 내 월급의 그 막 50%가 다 통일로 나가네? 내 월급의 30%가 다 통일로 나가네? 아, 못 해먹겠네. 이렇게.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돼요. 그래서 남한에 비해 여러 영역이 뒤처진 북한을 위해 많은 통일 비용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남한 국민들이 대다수가 내야 하므로 불만을 가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랬잖아. 나 월급 300만 원 버는데 많군요. 100만 원 버는데 통일 비용, 통일 세금으로 550만 원이 가져가. 나 뒤지겠어. 이렇게. 네 번째, 남북 주민 간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발생. 남한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북한 사람들은 게을러. 다 멍청이들이야.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지역 갈등. 지역 갈등 같은 있죠. 우리 충청도는 멍청도. 뭐 괜찮아요. 이러니까 멍청도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감자고, 그다음에 전라도는 뭐 홍어, 그다음에 부산은 그 과메기, 막 이런 식으로 비하가 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역 갈등 있잖아요. 남과 북이 통일하면요 더 심해질 거예요. 북한 저 똥멍청이 놈들, 남한 이기적인 놈들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이런 남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점점 왼쪽에 남남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남남 갈등. 남남 갈등이 뭐냐 보시면 남북이 아닌 남한 대한민국 남한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서로 대한 다른 시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남북이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통일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야, 북한을 우리의 한민족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적이다.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통일하기 전에 이미 남남 갈등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4페이지 이야기는 끝입니다. 영상이 잘 찍히나 한번 보고, 오케이, 여기서 스탑하고